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4일인데 국제정치상 아주 중요한 일이 될지도 모를 그런 일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죠. 시진핑 주석은 사실상 그 임기를 철폐한 모택동 못지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중국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시진핑의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나라의 독재자가, 그리고 뭐 독재자도 보통 독재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기 혼자 하는, 뭐 정치, 경제, 외교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이 사람이 한동안 지금 현재 5월 19일부터 보이지 않고 오늘이 6월 4일이니까 벌써 한 보름 이상 보이지 않는데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만약 진실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국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래도 그 뭐 해외 순방을 한 것이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왜 갔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관세 폭탄을 투척한 것이 4월 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거래가 많은 그런 나라들을 가서 이제 설득을 하고 독려를 해서 미국의 관세 전쟁에 함께 싸우자라는 의미에서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했었습니다. 이 방문 성과는 뭐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방문한 것이 5월 7일부터 5월 10일 사이입니다. 5월 8일이 2차 대전이 유럽에서 끝난 날입니다. 히틀러는 그 전에 죽었습니다만은 독일이 이제 공식으로 항복한 것이 1945년 5월 8일.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나라는 그 소련입니다. 소련은 지금은 이제 러시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매년 5월 8일을 전승절로 크게 기념을 하는데 금년이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푸틴을 가서 만났고, 그리고 크렘플린 광장에서 이제 전개되었던 그런 밀리터리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5월 10일 날 가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에서 낙양이라고 중국의 한 중간쯤 되는데, 뭐 중국말로 루어양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그 낙양입니다. 낙양. 5월 19일 날 낙양에 있는 볼베어링, 그 조그만 공장이에요. 거기서 그 공장 직원들하고 만나서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 이제 지시도 하고 뭐 브리핑도 받고, 그 모습이 5월 19일인데 공개적으로 우리들 눈에 띄는 마지막이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인 다음에 오늘이 6월 4일이니까 지금 보름 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이 그 지금 각종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독재국가의 1인 지도자가 보름씩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지금 분명히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제 시진핑이 이 정도 한 보름 정도 안 보인 적은 과거에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뭐 몸이 아프다든가 그때마다 많은 루머가 나왔는데, 뭐 오늘 요번에도 만약 이제 다시 그 얼굴을 내 보인다면은 뭐 이것도 루머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 단지 뭐 몸이 아프다거나 그리고 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권력에 심각한 금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간간히 뉴스가 나옵니다. 뭐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5월 23일 날 전화 통화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24일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하고 또 통화를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6월 3일 어제죠. 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금명간 시진핑하고 통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나왔지만은 뭐 얼굴 모습이라든가 전화를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그 의심을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4월 14일 날 방문했을 때도 그 방문이 너무나도 그 급조된 방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시진핑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부과하니까 우리도 같이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 미국이 145% 하니까 중국도 125%라고, 그중에 아주 에라를 범한 것이 이제 보잉 비행기도 안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항공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비행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 비행기를 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심지어는 그 배달하라고 보잉에서 만든 비행기가 배달하기 위해서 중국을 갔는데 그것을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자기한테 달라고 뭐 이런 그 촌극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참 웃기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시진핑이 바로 그 보잉 회사에서 만든 그 자기 전용 여객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비행기의 부품도 안 사고 그 완성품도 안 산다? 이게 아무리 봐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그 중국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국 사람들은 뭐 그때 이제 만약 조롱도 했습니다. 시진핑을 조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사람이 삼국을 방문했지만은 가서 된 일이 하나도 없다. 베트남은 시진핑이 방문한 며칠 만에 미국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달려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말레이시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도 중국이 원하는 바대로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여행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여행이 잘못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는 것은 She arrives in Hanoi.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하노이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그 비행기를 크게 이렇게 그 사진을 찍었는데 누구나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미국의 보잉 747이라는 비행기는 모양이 독특하죠. 이렇게 그 앞부분 머리가 풀뚝 나와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비행기인데 이 미국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 비행기 부품을 사지 않는다? 여러분 그 비행기는 부품을 쉬지 않고 갈아주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래서 부품을 쉬지 않고 갈아줘야 되는데 부품도 안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농담을 했습니다. 이거 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진핑이 미국 비행기 안 산다고 그러는 거 그거 별로 대수로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시진핑은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돌아다니게 되면은 국내가 하도 시끄럽기 때문에 그는 문 밖으로 잘 안 나와요. 집에 항상 있어요. 궁전 밖으로 나오는 일을 자제하죠. 그래서 지금 그가 초대받지도 않는 동아시아를 여행하는 일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얼마나 놀랐으면은 잘 돌아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그 동남아를 방문했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이 중국을 비하하는 그런 이 사람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미국 비행기를 안 타고 중국 거를 타려는 모양이죠. C919라고 중국이 만든 비행기입니다. 용감하네. 시진핑이 낙하산을 메고 그 비행기를 타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는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안전성이 그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중국에서만 다니는 비행기고 거의 뭐 수출도 지금 안 되는 비행기입니다. 압력을 받으면 날개가 부러질지도 모르니까 낙하산을 메고 타라. 시진핑이 자신의 비행기 B747을 다시는 안 탈지 두고 봅시다. 한 번 더 탔죠. 그 소련의 러시아의 그 밀리터리 퍼레이드 80주년 전승절 가느라고 뭐 탄 것은 맞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이 뉴스가 계속 미국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자주 나오는데 중국이 보잉의 부품을 사지 않으면은 자기네 비행기도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진 또 보시겠는데 중국 비행기의 거의 대부분이 뭐 그냥 어떻게 그 계산했는지 모르지만은 중국 비행기의 부품의 90%가 그 미국제 아니면 프랑스제입니다. 특히 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전부 미제 아니면 프랑스제다. 엔진이 미제고 그리고
레이더가 미제고 뭐 무슨 웬만한 장치들이 다 미제예요. 그런데 이걸 안 사면은 자기 비행기도 지금 못 만들죠. 지금 못 만든다고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그 사진 하나 볼 텐데 중국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C919 뭐 이 보통 사람들이 그 비행기의 엔진이 미제라는 거 따지겠습니까? 단지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비행기가 천여 비행하는 날 수많은 그 중국 사람들이 비행장에 나와서 그 비행기 그 나르는 이륙하는 그 모습을 뭐 자기 전부 다 각자 자기 핸드폰으로 촬영하느라고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국뽕이죠. 중국이 이건 사실 국민을 오도한 겁니다. 부품의 90%가 외국제인데 이거를 마치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한 거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말이 너무 세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이게 무슨 중국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공항을 가득 메우고 이렇게 뭐 비행기 나는 것을 이제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서부터 이제 3일 동안 10일까지 시진핑이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그것을 Great Patriotic War라고 그럽니다. 애국전쟁, 대애국전쟁이라고 얘기하죠. 하긴 뭐 독일하고 싸우느라고 러시아 병사가 2천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전체 6천만 2차 대전 인명피해를 한 6천만 정도 치는데 3분의 1이 그 러시아 사람들이 당한 것이고 그래서 그 미국은 그래서 그 러시아가 소련이죠 그때 2차 대전에서 승리하는데 정말 그 기여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차 대전에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요번에 참석한 나라들 보면은 이게 참 뭐 요런 나라들이 왔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물론 시진핑은 그 뭐 VIP 중에서도 최고 VIP죠. 그래서 바로 푸틴 옆에 앉아서 이제 기념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 왔는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국 시진핑 이외에 브라질 대통령이 왔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왔고 세르비아 대통령이 왔고 팔레스타인은 아직 독립국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 대통령 자격으로 모하마드 아바스라는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초대를 받았는데 김정은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군사 대표단만 보냈는데 김정은이 왜 안 갔느냐 했을 때 시진핑하고 만나는 것을 꺼려서 안 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하고 북한은 현재 사이가 나쁜 것이죠. 그 외에 참석한 나라들 보니까 벨라루스, 큐바, 기니아바소,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타지키스탄, 터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ൻ, 몽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이렇게 좀 국제 정치에서 영향가가 있는 나라들은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2차 대전에 러시아가 그렇게 많은 피해를 냈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정도가 이제 가주면은 그거는 뭐 정말 그 진짜 축하가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정말로 졸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우리 그 전문가들이 그래도 러시아가 그래도 알아주는 강대국인데 우크라이나 정도 뭐 곧 쉽게 점령할 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뭐 이런 상황에서 밀리터리 퍼레이드 한다는 게 참 쑥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신형 무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그럴듯한 그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행진 벌이고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정말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들 말로는 1년 반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18개월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117대가 동시에 떠가지고 러시아의 비행장 5곳을 공격해가지고 비행기를 40대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이 비행기가 폭파됐는데 40대가 폭파됐는데 이것은 이 같은 종류의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전투기입니다. 괜찮은 폭격기죠. 폭격기 전체의 34%가 앉은 자리에서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것은 러시아가 당한 진주만 폭격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 쑥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학자들이 이거 우크라이나 혼자 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누가 도와준 거야. 그래서 뭐 미국이 옆에서 도와준 거냐. 이렇게 지금 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기 혼자 그랬다고 하고 미국은 자기는 안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공격에 미국이 뭐 눈을 딱 감고 있었다든가 뭐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바로 우크라이나가 이 대대적인 드론 공격을 하기 바로 전날 미국의 그 공군 대령 출신 상원의원 린지 그레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었다. 이것이 뭐 우연의 일치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아무튼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그 드론도 우크라이나에서 뜬 게 아닙니다.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드론을 몰래 트럭에다 실어갖고 반입을 했대요. 그 비행장 부근에 반입을 하고 거기서 조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원격 조종을 해서 그 드론들이 앉아있는 러시아 비행기를 다 이렇게 폭발했는데 그 조종한 사람들은 전부 무사히 우크라이나까지 귀국하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뭐 80주년 기념은 성대하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엄청난 약소국한테 자기의 그 폭격기 기종의 34%를 잃어버리는 어떤 특정한 폭격기 기종이지만은 그런 그 수모를 당했습니다. 시진핑이 좀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그 낙양에 있는 베어링 공장을 방문한 겁니다. 5월 19일. 그래서 조립 공정 발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모든 면에서 다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서 베어링 만드는 공장에서도 지시하고 농촌에 가서도 지시하고 독재국가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독재자가 모든 걸 다 하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지 않고 자신이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데 여러분 볼 베어링 공장에서 지시하는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하고 같이 이제 옷도 걷고 이거 뭐 정장 차림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양복 밑바지에 그 와이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걷고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뭐 얼굴 같은 거 보니까 그렇게 좀 뭐 맑은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모로 피곤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여러 그 유튜버들 보면은 특히 이제 미국 거 보면은 China's collapse begins. 중국의 붕괴가 지금 이제 시작되었다. 이런 것들이 급격히 지난 5월 달에 보니까 중국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벌써 뭐 작년, 재작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시진핑의 권력 그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이 이제 막 눈에 뜨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뭐 뉴스만 나오는 것이죠. 전화 통화했다. 그렇지만 얼굴 사진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것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의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금주 중에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무역 협상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떠보려고 그러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곧 통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 글을 X에다 올렸습니다. 어제 6월 2일 얘기입니다. 쉬취량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군사위원회 부주석입니다. 군사위원회 부주석이니까 군인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군사위원회에서는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조깅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조깅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인지 이 사람은 특별히 그 중국에서는 모택동 말대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중국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라고 아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군대를 통치하지 못하면은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데 그래서 시진핑이가 군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해주는데
옆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쉬치량인데 이 사람이 지금 돌연히 죽었다. 죽은 거냐 죽었다냐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독재 국가의 문제는 그거예요. 죽은 날도 정확하지 않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자살한 건지 또는 타살당한 건지 자연사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중국 군부의 실세들이 그냥 쉬지 않고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허웨이동이라고 이제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 없어졌다는 건 지금 벌써 한두 달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살했다는 말도 나오고 하여간 몇 달 안 보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바로 허웨이동 역시 시진핑이 군권을 장악하는데 옆에서 막강하게 도와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도와줬던 허웨이동도 없어지고 시치량도 죽고 이러니 군부 세력이 다 지금 붕괴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저도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인자인 사람이 2인자인 짱유샤라는 사람이 짱유샤가 전부 다 시진핑의 바로 친위대를 이렇게 다 잘라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외국 특히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채널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많이 생기고 있다고. 예. 데이비드 창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의 미국인인 것 같아요. 방송을 아예 영어로 하는데 뭐 영어가 상당히 미국인 발음으로 하는 스텝 다운 임미넌트. 시진핑이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제 임미넌트가 되는 것은 이제 뭐 내일 내려와도 하나도 놀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스텝 다운 임미넌트. 휴지 사인. 아주 큰 사인이 보이고 있는데 His father has his memorial renamed. 요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시진핑이가 이제 자기가 주석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공산혁명가입니다. 뭐 모택동보다 못하겠지만은 공산혁명가인데 모택동의 기념관에 못지않은 그 어마어마한 기념관을 그 고향에다 졌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시종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열심히 다 졌는데 그러면 시종순 기념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못 붙이고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냥 일반 명사를 붙인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의 기념관들은 모택동 기념관 또는 손문 기념관 이렇게 돼 있는데 시진핑이 공산주의 혁명의 혁혁한 공을 세운 자기 아버지 이 기념관이 모택동 기념관보다 오히려 더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못 붙이느냐. 그래서 지금 데이비드 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시진핑이가 쫓겨나는 것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기념관을 졌는데 기념관이 완성돼 가지고 이제 열어야 되는데 그 메모리얼 기념관이 이름을 바꿨는데 여러분 그 기념관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기념관이 관종 레볼루셔너리 메모리얼 영어로 읽으면은 관중 혁명 기념관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못 붙이고 관중 우리 관계할 때 그 관자입니다. 관중 혁명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을 했다. 이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거기처럼 1인 독재 체제에서 사는 나라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데이비드 창이라는 그 유튜버가 중국 전문하는 사람 같아요. 이거는 시진핑이가 곧 낙마할 것이 거의 눈앞에 다가온 큰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월 3일자 폭스뉴스에 고돈창이 나가서 한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화 걸고 그러겠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고돈창을 불러서 인터뷰를 폭스뉴스가 진행한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진핑은 더 이상 트럼프와 협상할 만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전화 걸어봤자 그것은 헛거다. 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헛거가 되는 것이죠. 그 영어로 시진핑 may not have the authority to do this anymore. 이런 일을 더 이상 트럼프랑 전화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활발하게 중국 문제, 한국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고든창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6월 3일자 그 미국 폭스뉴스니까 바로 최근 거죠. 여러분 그 사진 이민일보 사진 보겠는데 이민일보라는 그 중국의 그 관영 뭐 중국에서 제일 큰 신문이죠. 거기 한 면 이렇게 보면은 보통 시진핑에 관한 기사 그냥 꽉 찹니다. 시진핑의 사진이 한 대여섯 장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가 시진핑 광고지입니다. 옆에 있는 것도 시진핑 광고지죠. 그래서 인민일보는 사실상 시진핑 개인을 우상화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기사가 단 한 줄도 안 나온, 단 한마디도 안 나온 일면이 있는 신문이 간행됐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 X에 이 시진핑에 관한 기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그 면이 사진 나오고 그냥 뭐 오직 시진핑 사진으로 도배된 사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시진핑이 지금 권력을 다 뺏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음 그림 보면은 하여간 뭐 시진핑 사진이 그 뭐 시진핑 전부 시진핑이에요. 여러분 그림 보면은 이거 뭐 이 사람 정말 자기 개인 선전지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보세요. 인민일보여 가지고 시진핑 사진이 한 줄도 없습니다. 시진핑 기사도 한 줄도 없어요. 6월 3일자입니다. 요 바로 며칠 안 됐죠. 시진핑 기사가 완전히 사라진 일면 해가지고 뭐 미국 사람들한테 그 일면 기사 내용을 다 이렇게 영어로 다 써갖고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라 일면은 전부 시진핑으로 도배가 됐었는데 아예 시진핑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그런 신문이 발행될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경제 안 되고 그러니까 취지가 안 되고 그래서 중국이 원래 시끄러운 나라예요. 제가 그 중국은 국방비보다 경찰 예산이 더 많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국내가 항상 시끄러운 나라인데 최근에 정말 이 데모가 무지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hina's social unrest grows. 사회적인 unrest라는 건 뭡니까? 안정적이지 못해져. 사회적인 불안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Life worse than 4 years ago. 4년보다 중국 사람의 생활이 정말 나빠졌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하고 울부짖고 뭐 석사 박사를 받은 사람이 겨우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직장에 가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젊은 여잔데 8,000개를 썼답니다. 그 직장에 내려고 8,000개를 썼는데 한 군데도 못 됐다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런 사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가 망가지면은 항상 혼란이 오게 돼 있죠. 중국은 옛날부터 그 밀란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었는데 뭐 기근이 들어서 밥을 못 먹는다든가 전부 경제 문제죠. 그럴 때마다 중국 정권이 흔들리고 그랬습니다. 네, 뭐 China Fact Chaser라는 그런 또 새로운 유튜브가 It's over. 시진핑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6월 3일자입니다. 그리고 6월 4일자 오늘 거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경제 전문가인 그 종한진 박사라는 분이 그 운영하는 채널에서도 정말 위험한 신호, 중국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이분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지표 없이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표를 보면서 그 얘기가 다 맞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냥 뭐 우연히 이렇게 그 자료를 찾다가 세계에서 제일 그 바쁜 공항이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 공항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그 여객수,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 횟수, 이거로 그냥 뭐 몇십 년 동안 그 공항이 1등입니다. 그런데 2015년 걸 보니까 중국 북경의 수도공항이라고 있습니다. 수도공항이 세계 2등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홍콩공항이 세계 8등. 야, 역시 이 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구나. 2015년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공항이 13등인가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딱 10년 후죠. 9년 후에 보니까 북경공항이 10등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홍콩공항도 10등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계속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크면은 그러면 북경공항이라든가 홍콩공항이 1등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15년에는 2등까지 올라가서 저는 이제 곧 중국이 1등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북경공항이 그놈은 아예
인천공항보다도 뒤가 순서가 밀릴 정도로 밀려났다는 사실을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지금 오늘 시진핑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경제 발전이 정말 막 다그쳐가지고 경제 발전하는 것이 언제든지 한도가 있습니다. 어느 이상 넘으면은 뭐 미국 세이머 마티니프 교수의 말을 빌린다면은 국민 소득이 $10,000가 넘을 경우에 그때 민주화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폭발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10,000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돈으로 한 $10,000, 이게 옛날에는 그 $10,000가 아닙니다만은 바로 6.29 선언 무렵이 지금의 $10,000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개인 GDP를 가졌을 때 한국도 이제 민주화를 이루기를 했죠. 한국은 민주화를 이룩하고 정말 고도 성장이 4% 3% 내려가더라도 국가가 이렇게 그 단일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민주화를 하면서 왔는데 중국이 만약 민주화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중국이 민주화하게 되면은 대만 독립, 몽고 독립, 위구르 독립, 티베트 독립이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독재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죽을 때까지 대통령 노릇 할 수 있는 시진핑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서 3년째에 됐을 때, 뭐 지금 쫓겨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임미넌트는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아마도 2025년에 국제정치적으로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시진핑의 붕괴, 중국이 붕괴됩니다. 많은 미국 학자들이 시진핑이 중국의 마지막 주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번 정권은 아마도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진핑과 같은 1인 독재가 아닌 것이죠. 바로 중국이 대폭 약화되고 변화할 것이 확실한 이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진핑 주석 어디 갔냐, 행방불명이냐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